2022년 12월 12일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20분입니다. 제가 제목을 가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혹시나 저를 처음 보게 되거나 제목 때문에 또는 기존에 제 영상을 봐온 청소년들이나 또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 영상을 남깁니다. 저는 40 중반에 걸쳐져 있는 그야말로 아재입니다. 아재이고 전역 후 공장에서 3차 밴드였을 겁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부모님 농사 일을 한 10개월 정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복학하지 않은 채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요. 정말 순수하게 도복 입은 무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도복 입고 터미널 옆에 큰 대로를 따라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산에 가서 배달 최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흉내낸다고 할까요? 똥폼을 잡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시작했던 도장의 종목은 프로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이 잘 없을 건데요. 잊혀졌는데 경기 방식이 글러브를 착용하고 얼굴 주먹 가격이 가능한 그리고 태권도 발차기가 접목된 굳이 비슷하게 따지자면 K1 같은 형태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한 다음에는 태권도 협회에 등록을 해서 지금은 태권도장을 현재까지 한 14, 15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운영한 총 연수가 한 22년 차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23년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40 중반의 아재입니다. 제가 훗날 돌아봤을 때 네가 뭘 안다고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꼰대스러운 뭔가 훈계질을 했느냐라고 이 영상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수준에서 또 그동안 제가 느껴오고 또 제가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오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쭉 성장하는 종적 연구라고 할까요? 종적 관찰이라고 할까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연구 방식을 그냥 할 수 있었던 행운이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 느낀 소회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죠. 초중고, 대학교, 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즌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급하는 거는 뺑뺑이 돌려서 그냥 복불복으로 가는 거죠. 그거 1지망, 2지망 그거 왜 적어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적어내는 대로 가면 이게 참작이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적어낸 대로 희망대로 안 되면 밀렸는가 보다 여길 거니까 굳이 그런 절차 필요 없을 텐데 저는 그게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느껴집니다만 어쨌든 뺑뺑이 돌려서 이른바 중학교 진급을 하죠. 그리고 한국 정서상 절대 깨어지지 않는 예능이냐 예체능이냐 아니면은 공부냐 딱 두 개로 쫙 갈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죠. 제가 하고 있는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외면받게 되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지금 거의 올라섰다고 봅니다만 체육을 대하는 몸을 쓰고 이 스포츠에 참여율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입시학원 또는 과외 이런 데 이제 전념하게 되죠. 대체로. 그러면은 이웃 살면서 같이 진급하고 성장하면서 학원을 막 다녀요. 그래서 누집 아이는 어디 갔다, 누집 아이는 어디 갔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시즌을 보내고 나면은 그동안 잘 지내오던 엄마들 관계가 조금 틀어지기도 합니다. 예. 아이의 진학이 자기의 위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줄곧 계속되어 온 그러니까 반드시 연필을 굴려가지고 신분을 상승시켜야 된다. 인간 계급 향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어떤 미션이 아직까지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부모님들의 자식 앞날에 대한 걱정, 또 정성, 이 가치만을 놓고 볼 때는 제가 폄하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체능이냐 또 연필 잡느냐 먹물이냐 로 나누는 이분법에 있어 가지고는 좀 아직 진일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A, B, C, D 등급의 고등학교가 있고 A 등급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인생이 반드시 출세 가도를 달린다라고 하는 그 결과론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다. 공업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나는 공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문계를 갔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다. 그러면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단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충분히 아직까지 붙어봐야 되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등급의 고등학교를 갔는데 물론 제가 좀 회의론적으로 말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A 등급의 하위로 들어갔다.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또 자신이 그 A 등급의 라벨을 나왔다. 그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마에 딱 붙는 순간 자격지심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좀 낮게 보는 그런 취업 자리는 기피하게 됩니다. 내가 A 학교 나왔는데 저런 데를 어떻게 가? 부모도 심지어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거기 가지 마. 창피해. 요즘 말이 아빠 밖에 나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누집에는 어느 학교 갔다, 누집에는 어느 직장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시즌인데 네 거기 갔다고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냥 네 괜찮은 직장 구하고 있는 중이다. 공부하고 있다라고 내가 둘러댈 테니까 그리고 용돈 얼마 줄 테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이런 부모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30 다 돼가지고 집에 있는 비극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죠. 예,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어떤 것이든 일을 해야 된다. 그 땀 흘리는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숭고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공상 조선에의 찌든 DNA가 만들어낸 명분사회는 근면을 상실케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진학이든 진급이든 또 취업이든 간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산업공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제가 이런 뭐 청소년들 상대로 영상을 남겨봅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고학년인데요. 제가 태권도 차를 가지고 그 아이의 학교에 태우러 갑니다. 태우러 갔는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차가 왔는데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네 하고 싶은 데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좀 하다가 계면 적었는지 이제 쓱 오는 겁니다. 오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 한 5명 있었는데 다 와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태권도장 다니고 있는 애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제가 좀 알거든요. 너희들은 학원 안 다니니? 하니까 다닙니다. 너희들은 언제 가? 하니까 이제 곧 가야 돼요. 그래. 너희들은 학원 갈 때 되면은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라고 하니, 아니면 그냥 곧장 가니라고 하니까 곧장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태권도장 다니는 아이가 약간 뻘쭘해 하는 거죠.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우리 도장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 클래스의 아이들 태권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아이를 빗대어 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나머지 아이들은 집이 꽤나 잘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되게 잘 살고요. 제가 지금 아이들의 동심이라든지 놀고 싶을 때 노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파괴하고 어른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도장 다니는 아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잘 사는 집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학원 시간 되면은 정확하게 가버립니다. 기다려주지 않죠, 누구도. 그 아이들과 어울리는 우리 태권도장 다니는 아이, 아주 총명하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 집보다는 부유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지금은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게다가 초등학교 6년 기간이니까 정이 많이 들죠. 자동 친구입니다. 원튼 안튼. 같은 학교 같은 반이면 그냥 친구인 거죠. 사실 친구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잖아요. 오랫동안 친교를 맺으면서 무거운 관계를 우리가 친구라고 볼 때 그냥 강제 친구인 거죠. 너희들 친구다 이렇게 되는데, 졸업하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난 뒤에는 아주 명징하게 달라지죠, 방향이. 그 친구들은 만약에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고급 차를 타고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노는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간 관계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강제적으로 맺어진 친구라고 해서 그때 되었어도 챙겨주거나, 심지어 야 내가 네 신발 보니까 신발이 좀 낡았네 라고 사주는 친구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애석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한 게 있다면 그걸 채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채워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잣집의 아이들도 그 선대에서의 누군가는 분명히 이를 악물고 그것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그 거친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분명히 겪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후대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전혀 비난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 선대가 다 계속해서 나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무언가 중간에 다 사연들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결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야 된다. 뭘 채워야 되느냐? 신체를 채워야 된다라는 강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내공이 쌓여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대한민국은 마치 비료를 쳐가지고 약하게 성장해버린 웃자란 농작물처럼 무언가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물질과 의식이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언밸런스하게 성장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체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을 채워야 된다.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땀 흘리기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는 거고, 사실상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를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태권도장에서는 뇌를 총명하게,
몸을 반듯하게 이런 슬로건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제가 내세우는 슬로건입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운동을 해서 몸을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읽어서, 요즘은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도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은 세계적인 석학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공유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게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적극적인 받아들임, 먹방이라든지 겉으로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게 뭐 어린 시절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로부터 진지충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어릴 때부터 진지충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너무 심각한 것도 징그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봐도 되고 게임도 좀 해도 됩니다만은 스마트폰 활용이 그렇게 고급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종이로 된 텍스트를 아직까지는 좀 읽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뇌를 채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언급하지만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두뇌로 볼 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해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야, 공부도 때가 있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꼭 제가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때를 놓쳐버리면 분명히 그 결핍이 나중에 자기의 발목을 잡거나 좀 더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부비 트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될 때 채워야 된다. 몸과 머리를.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면은 돈도 좀 채워 놓는 게 좋겠죠. 돈은 많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나는 그냥 아마 이렇게 없는 상태로 유유자적하겠다라고 하는 너무 그러한 또 세계관으로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모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남에게 빌어먹지 않을 만큼, 빌어먹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내 떼거리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자기 가정 자기가 건사할 수 있고, 아주 윤택하진 않더라도 뭐 윤택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한번 받으면 나도 한번 건넬 수 있는 정도의 염치,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성장기 때 채우고요, 나중에는 머리와 몸을 계속 채워가면서 경제력도 조금 채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제가 성장기 때 다 못했던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못해놓고 지금 왜 훈계질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태권도장 하는 입장에서 나도 옛날에 신호 위반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호 위반 해라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뭐 사자성어 굳이 쓰지 않더라도 제가 결핍되었고 하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이 말을 굉장히 경계하고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살펴보면 나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나쁜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 이런 거거든요. 물론 살고 저도 제 나이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유순해지고 막 악한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해를 좀 할 폭이 넓어지고 또 저런 것은 저런 것대로 사연이 있겠지, 무슨 처지가 있겠지라고 이해 폭도 넓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살면서 뜨겁고 무언가 뭐 거창한 정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추구해 봄직은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려는
능청스러운 말을 격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빈약한 부분이 바로 그 질문의 영역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따다다닥 소리 지르면서 따져 제끼는 그런 풍경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또 질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상대방과 질문을 받는 그 상대방과 반목하게 된다,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미리 그 생각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안 좋았네요. 근데 내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면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또 그 상대방은 물론이고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대가족 집안에 큰 어른이 계시고 어른들이 하는 말 그냥 이렇게 다소곳이 듣는 것처럼 조직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직 사회에서는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는 그 사안이 끝난 다음에는 충분히 한국적인 특색이라고 할까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구적인 문화가 아직까지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안이 끝나고 나면 예 선배님 또는 예 형님 이렇게 할지언정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오롯이 개인으로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성숙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뭐 그런 제가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역사에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발점이 무엇이며 그 내력은 어떤 것이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으며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중간을 딱 칼로 쪼개 가지고 악마와 선한 사람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보고 또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까지도 입체적으로 보고 또 똑같이 출발점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사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과 성장은 참으로 기적적이고 눈물겨울 만큼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컵 하나를 만지더라도 너무 편안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소비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내력에 대해서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옷, 집, 물질 모든 것 포함해서 지적인 축적된 우리의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 개인에게도 좋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비전에 있어서도 좋은 미래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기예보 공중파 언론들 보면은 지난번에 여름 태풍 흰남노를 다룰 때 그 정말 인간이 한국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포몰이를 하고 했던 언론들처럼 지금도 무슨 한파가 온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타들어간다고 외치던 자들인데 금세 태세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그러한 언론들에게 많이 낚이지만 특히나 청소년들이 우울한 환경관을 가지고 우울한 지구, 세계관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비판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는 회의적인 눈을 갖되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미래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청소년들이 우울한 지구관, 우울한 미래관을 갖기보다는 회의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들리는 입학 졸업 소식들, 취업 소식들, 우리 제자들도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있고 그런 걸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이런 영상 한번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세월 지났을 때 부끄럽게 생각할지언정 한번 남겨보는 거고요. 제 정보란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권도장을 22년째 운영해 오면서 능력이 미천할지언정 단 한 번도 학부형들과 우리 수련생들에게 허황된 미래관이나 진로를 말한다거나 거짓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것만큼은 제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는 뭐 태권도뿐만 아니고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저에게 뭐 조금이라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 차고 넘치겠습니다만 태권도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저에게 질문하신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솔직하게 현실에 바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그 다음에 가슴 터질 듯 세상을 향해서 포효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골 딸깍발이 아재가 꼰대스러운 생각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